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년 6월 1일 네이처 메디슨에 실린 논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살펴보면 Genome Wide Cell-Free DNA라는 것은 셀프리 DNA의 홀 지놈 시퀀싱을 뜻하고요. 이것을 통한 뮤테이션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암을 굉장히 민감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네요. 그나저나 아직 저희 소개를 안 드렸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수지라고 합니다. 저는 포항에 소재하고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관심 분야는 프리시전 메디슨으로서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오늘 논문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 분야와의 연관성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 동료 소영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있는 엑시터 대학교에서 생화학을 전공 중이며 K-바이오엑스에서 미디어팀 활동을 하고 있는 윤소영입니다. 저는 효소 캐스케이트를 사용하여 인체 내의 바람직한 반응을 연구하고 현존하는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에 적용이 되는 기술인 크라이오 EM이나 질량 분석법과 같은 기술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소개도 마쳤으니 이 논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Minor Residual Disease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MRD는 치료 도중 혹은 치료 후에도 잔존하고 있는 작은 숫자의 암세포들을 일컫습니다. 암의 치료 이후 모니터링을 할 때 치료가 잘 된 줄 알았으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이 재발한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 조금 질문을 바꿔서 왜 한참 암이 진행이 된 후에 다시 발견이 되는 것일까요? 이미징 기법은 어느 정도 암의 조직의 크기가 커진 후에만 디텍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세 잔존 암세포들을 빠른 시일 내에 디텍션 함으로써 환자에게 맞춤화된 치료요법을 동원해 Recurrent Free Survival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논문은 바로 이 MRD를 효과적으로 디텍션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연구입니다. 타 논문에서 액체 생검을 잘 설명하는 그림 하나를 발췌해 왔는데요. 혈액 내부에는 액체 생검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소스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논문은 이들 중에서 셀프리 DNA와 암 조직을 활용하는 튜머 인포음드 어프로치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과 다른 점은 이 셀프리 DNA의 홀 엑솜식이 아닌 홀 지놈식을 제시한다는 것인데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보며 논문의 근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표적하고자 하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딥시퀀싱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홀지놈식을 통해 캡처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수치화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퍼블릭 데이터를 이용해서 셀프리 DNA를 4만X 커버리지로 딥시퀀싱 하였고 X축은 셀프리 DNA 내의 ctDNA의 비율인 튜머 프랙션을 나타내며 이 값에 따라 디텍션된 샘플의 비율이 보라색 히스토그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점선의 누적 분포는 디텍션 되지 못한 나머지 샘플들이 딥시퀀싱의 센시티비티 한계로 인해서 발견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고 예측한 것인데요. 이때 TF가 10의-5승까지 측정될 경우 디텍션 되지 못하는 샘플이 거의 없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피규어는 이 lowest limit of detection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면 좋을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논문에서는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ctDNA 내의 SNV를 발견할 확률을 Genomic Equivalent와 Tumor Fraction을 이용해 예측합니다. 한 개의 SNV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TF가 10-3승 이하로 떨어질수록 디텍션 probability가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시퀀싱 하는 구역의 범위를 넓혀서 디텍션할 SNV의 개수를 10개, 10,000개로 늘릴수록 TF가 10-5승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높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fDNA 홀지놈식은 적은 수로 존재하는 ctDNA를 보다 민감하게 디텍션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이 개념을 실제 임상 샘플에 적용하기 이전에 가상 실험을 위한 준비물을 마련합니다. 4가지 암종에 대해서 각 환자마다 튜머와 PBMC 홀지놈식 페어를 준비하고 이 2개의 리드를 섞어서
튜머 프랙션 레인지가 10의-5승에서 0.2까지의 범위를 형성하도록 인실리코 어드믹스처를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이후 튜머 티슈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페이션트 스페시픽한 뮤테이션 정보를 활용해 인실리코 어드믹스처에 존재하는 뮤테이션을 컬링하여 디텍션하게 됩니다. 이때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베리언트가 디텍션이 된 수치는 컨트롤 플라즈마 샘플에서 디텍션된 샘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Z스코어로 표현합니다. 흑색종 환자에서 환자 특이적인 SNV의 디텍션 비율, 즉 시그널 투 노이즈를 DNA 믹스처 내의 튜머 프랙션에 따라 나타낸 피규어입니다. 이때 SVM이라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에러 서프레션을 하게 되면 센시티비티가 더 향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폐암과 흑색종 환자에서 각각 예측한 튜머 프랙션과 실제 DNA 믹스처의 튜머 프랙션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88%의 암에서 상당히 많은 애뉴플로이디가 발견되는데 이것의 흔적으로서 지놈의 넓은 구획이 앰플리피케이션 혹은 딜리션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번에는 SNV에서 CNA로 관점을 바꾸어서 인실리코 믹스처로부터 튜머 프랙션을 추론하기 때문입니다. 컨트롤과 비교해 표준화된 커버리지 차이와 누적 분포를 나타냅니다. SNV와 마찬가지로 CNA가 발견된 수치를 Z스코어로 표현합니다. 그 결과 유방암 샘플에서 TF 어드믹스처와 CNA를 기반으로 추정한 TF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TF가 10의-5승 정도로 작을 때에도 CNA 스코어를 통해 민감하게 디텍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임상 샘플에 이 개념을 적용합니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컨트롤 플라즈마 샘플 38개 중 8개를 트레인, 나머지 30개를 테스트셋으로 하여 SVM을 적용한 에러 서프레션을 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흑색종에 걸려서 면역 항암 치료를 받는 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투여 전과 일수가 지남에 따라 차례대로 얻은 플라즈마 샘플로 CNA 스코어를 계산한 결과 기존의 아이코어라는 벤치마킹 메소드에 비해서 잔존하는 ctDNA를 더 민감하게 디텍션하며 이는 CT의 결과와 일치하면서도 더 높은 시간적 해상도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우 버든 디지즈 중의 하나인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받은 22명의 환자 각각의 플라즈마 샘플과 환자 특이적 뮤테이션 컬링을 위해 암 조직과 PBMC의 홀지놈식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분석을 통해서 튜머 프랙션을 각각 SNV와 CNA Z스코어로 계산하였으며 ctDNA가 발견된 환자 10명 중 5명에게는 재발이 일어났고 나머지 5명에게는 재발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ctDNA가 발견된 환자군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군들에 비해서 짧은 recurrent free survival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논문의 앱스트랙을 같이 읽으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RT와 같은 Raw Abundant Disease에서는 TF 비율이 낮으며 그에 따라 DNA 프래그먼트의 개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딥 타겟팅 시퀀싱 방식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며 따라서 cfDNA의 홀 지노밍 시퀀싱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10의-5승까지의 TF 디텍션 센시티비티를 보여주며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면역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수술 후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저희가 느낀 점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점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수술 후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의사로 하여금 환자 맞춤화된 치료 요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환자 특이적 홀 지노밍 시퀀싱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이것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업화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암과 재발한 암의 뮤테이션 프로파일이 다른 경우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논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K-바이오엑스와 이학호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소영, 이수지였습니다.